야, 이거 영상 공개되자마자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차량부터 시작해서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냐, 페이스리프트냐, 아니면 그냥 콘셉트카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최근에 자동차 노조 임단련 문제부터 한미 자동차 산업 이슈도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국내 신차 이슈, 그 중에서도 KGM 이야기를 다룰 틈이 없었는데 마침 아주 재밌는 영상이 공개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 실제로 곧 출시될 차 맞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건 이런 거겠죠. 영상 속 디자인 그대로 나오는 건지, 실내에 있던 물리 버튼 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최근 KG그룹 영상에 나온 차의 정체는 뭐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취재한 내용까지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빅피드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액티브 빅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 컨설팅,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빅피드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 차가 지금 풀체인지냐 아니냐 말도 많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는 신형 렉스턴 스포츠인 건 맞습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이제는 렉스턴 스포츠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무쏘 EV가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KGM의 픽업 트럭은 모두 무쏘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는 무쏘 스포츠로, 렉스턴 카는 무쏘 칸으로 모델명이 바뀌었고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모델명은 이미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쏘라는 브랜드명을 모델명으로도 쓰겠다는 건데, 이 무쏘 브랜드 관련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영상 속 이 차가 무쏘 스포츠의 풀체인지인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파워트레인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입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디자인 모두 확정된 디자인입니다. 즉 콘셉트카가 아니라 실제 양산차도 이렇게 나올 거란 거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전면부죠. 이미 이것만 봐도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무쏘 EV 시승기에서 잠깐 언급했던 스케치 디자인 있잖아요. 이걸 거의 그대로 갖다 놓은 모습이죠. 시승기에서도 F150이 생각나는 듯한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었는데 그때 언급했던 게 실제로 나온 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가 크진 않았는데 오히려 스케치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F150 라이트닝이 연상되는 두툼한 주간 주행등이 가장 눈에 띄고요. 토리스 출시 때부터 그릴에 있는 5개의 기둥이 이제는 KGM의 패밀리 룩이자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이걸 이렇게 주간 주행등으로 강조한 것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있던 차들은 대부분 토레스 파생 모델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새로운 패밀리 룩이 아예 다른 차종에 적용된 건 이번이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잘 녹여낸 것 같다는 거죠. 전면부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기존 렉스턴 스포츠가 유독 움푹 파인 디자인, 위압감을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 같은 걸로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적어도 기존에 비난받던 디자인 요소는 모두 없애버리자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 주간 주행등 하단부부터 볼륨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양쪽 주간 주행등도 대놓고 크게 빼버리면서 이걸로 또 볼륨감을 강조한 게 인상적입니다. 아직 재원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존 렉스턴 스포츠보다 크기도 커질 거라서 타스만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측면 디자인도 살짝 공개됐습니다. 정면보다 정측면에서 본 주간 주행등이 F150과 더욱 닮은 것 같고요. 그렇게 말이 많았던 휀더 디자인도 싹 다 바뀐 모습입니다. 더 이상 측면 추돌 사고 난 것 같다는 조롱은 안 들어도 될 것 같네요. 휀더도 볼륨을 많이 살렸고 휠 아치와 이어지는 볼록한 장식을 더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 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쪽 도어에도 공기 흡입구 같은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움푹 팬 것 같았던 디자인을 완벽하게 삭제한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전기차 휠을 많이 봐서 그런지 휠 디자인도 큰 덩치에 맞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기존 렉스턴 스포츠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확실히 커진 것 같은데요. 측면 실루엣도 공개됐습니다. 밝기를 올려보면 주간 주행등하고 후면 테일램프가 볼륨감 있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램프로 입체감을 더해주면서 차체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기존 렉슨 스포츠처럼 두 가지 모델로 나올 겁니다. 짐칸이 짧은 무쏘 스포츠, 그리고 짐칸이 더 긴 무쏘 칸. 자연스럽게 적재 무게도 두 가지로 나뉠 건데 기존보다 50에서 100kg 정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전면부만큼 후면부도 디자인 변화가 상당합니다. 우선 테일게이트 중앙에 있는 KGM 로고를 포드처럼 크게 3개 넣었습니다. 테일램프는 양쪽에 세로로 길게 들어갔는데 아마 무쏘 EV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로 취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실내 변화인데요. 아마 이 실내 변화를 외관 변화만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거 토레스처럼 물리 버튼을 싹 없애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다행히 물리 버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물리 버튼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에어컨 공조기 쪽 디자인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존 렉스턴 스포츠도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큰 게 들어가면서 물리 버튼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오래된 차 같다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픽업 트럭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하필 실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현대기아차가 타스만을 내놨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공조기 쪽 디자인이 바뀌면서 물리 버튼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면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이게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토레스처럼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일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디자인 유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오히려 기존처럼 디지털 계기판 따로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 있는 게 그리 이질감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파워트레인입니다. 확정된 건 두 가지입니다. 디젤과 가솔린 모델인데 이건 타스만보다 유리한 구조죠.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싣고 다닌다면 연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선 타스만이 가솔린 단일 모델만 있는 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KGM 픽업 트럭 라인업이 지금도 꽤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디젤 모델을 유지한다는 건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가솔린 모델엔 어떤 엔진이 들어가냐? 수출용 렉스턴에 들어가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걸 요즘 규제에 맞게 튜닝을 어떻게 할지 출력 변화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드리자면 225마력 35.7토크를 냅니다. 타스만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281마력 43토크를 내잖아요. 타스만을 타보면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가솔린 모델을 고민 중인 분들은 이 출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력보다도 변속기를 어떻게 잘 물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기존 설레만 봐도 알 수 있죠.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에 2.2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엔진 스펙이 팰리세이드의 2.2 디젤 엔진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사실상 부족함이 없다는 건데 변속기 때문에 모든 걸 망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아이신 6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힘을 제대로 받쳐준다는 느낌보단 변속기 내구성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세팅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면 수동으로 기어를 내리고 가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엔진을 쓰는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고 이 차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즉 엔진 출력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변속기를 쓰느냐가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디젤 모델은 양날의 검입니다. 유로7 규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디젤 모델도 역시나 변속기 세팅에 따라 차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라서 연구소에서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차들도 대부분이 가속 페달 반응이나 출력 문제 같은 걸로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리고 렉스턴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쓰면서 출력 대비 성능을 잘 끌어올렸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 오히려 승차감 같은 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렉스턴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꽤 많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도 여러 번, 연식 변경도 여러 번 하면서 실내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건 물론이고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거든요. 프레임보드이기 때문에 초기 모델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이스리프트와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부싱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개선하면서 승차감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승차감만큼은 타스만보다 렉스턴 스포츠가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곧 출시될 신형 무쏘 스포츠도 타스만하고 경쟁할 때 승차감이 큰 강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일단 주요 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출시 시기는 내년입니다. 갑자기 개발한 차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한 차이기 때문에 내년 초면 충분히 출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만큼은 합격점이 아닐까 싶고 가솔린 모델이 추가된다는 점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